피그말리온 이야기.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섬의 왕이자 뛰어난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다른 여성들에게서 이상적인 사랑을 찾지 못했고 여성을 자신이 추구하는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피그말리온은 자신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상아로 조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상아를 깎아 아름다운 여성 조각상을 만들었고 이 조각에 갈나테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이 상아 조각상에 매료되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조각상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고 그녀가 현실의 여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이 만든 상아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 조각상은 실제 여성이 되어 피그말리온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살아있는 갈나테아를 만나 기쁨에 가득 찼고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창조와 사랑의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19세기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희곡 피그말리온을 창작했습니다. 다음은 버나드 쇼와 피그말리온 이야기입니다. 버나드 쇼의 생애와 피그말리온. 19세기 말 아일랜드 더블린, 몰락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펜 하나로 세상과 맞서 싸운 불굴의 투사였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20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비평가, 사회주의 사상가,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입니다. 그의 치열했던 삶은 작품만큼이나 흥미진진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을 줍니다. 어린 시절 쇼는 가난과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서와 음악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키웠고 15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 회사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쇼는 틈틈이 글을 쓰고 연극을 보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20세에 런던으로 이주하여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쇼는 사회주의 사상에 눈을 뜨고 페이비언 협회에 가입하여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빈곤, 계급 차별, 여성 문제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대중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알렸습니다. 쇼는 예술을 사회 변혁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그의 작품에는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쇼는 1890년대부터 희곡을 쓰기 시작했지만 초기 작품들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1900년대 초반 인간과 초인, 메이저 바바라, 피그말리온 등의 작품이 성공을 거두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쇼의 희곡은 사회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 재치 있는 대사와 유머로 가득했으며 당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925년 쇼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상금을 셰익스피어 탄생 기념재단에 기부하여 영국 문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쇼는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갔으며 1950년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60편이 넘는 희곡과 수많은 소설, 에세이, 비평 등을 남겼습니다. 버나드 쇼는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예술적 재능을 바탕으로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를 고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옹호했습니다. 쇼는 또한 여성의 권리 신장과 교육 개혁,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작품과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비평가로 20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 재치 있는 대사, 유머를 통해 당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쇼는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빈곤, 계급 차별, 여성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작품에 반영했습니다. 그는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희곡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신화 속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만든 여성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고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조각상을 실제 여성으로 변하게 합니다. 쇼는 이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언어학자 히긴스 교수가 하층민 여성 일라이자 둘리트를 교육하여 상류층 여성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런던의 코벤트 가든에서 비를 피해 성당 처마 밑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언어학자인 히긴스 교수는 꽃파는 소녀 일라이자의 끔찍한 발음을 듣고 그녀를 6개월 안에 공작 부인처럼 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장담합니다. 이 내기를 계기로 일라이자는 히긴스 교수의 집으로 들어가 혹독한 언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히긴스 교수는 일라이자에게 표준 발음과 상류 사회의 예절을 가르치며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합니다. 일라이자는 처음에는 히긴스 교수의 냉정하고 오만한 태도에 반발하지만 점차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꾸준한 노력 끝에 상류 사회의 언어와 예절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귀족들의 파티에서도 능숙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일라이자는 히긴스 교수의 교육 덕분에 상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지만 그녀의 변화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히긴스 교수는 일라이자를 단순한 실험 대상으로 여기며 그녀의 감정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라이자는 자신이 단지 언어와 예절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일라이자는 히긴스 교수의 집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꽃집을 차려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프레디와 결혼하여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일라이자는 히긴스 교수의 실험 대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피그말리온은 언어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계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일라이자는 언어 교육을 통해 하층민에서 상류층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지만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직면합니다. 쇼는 이를 통해 언어와 계급, 사회적 편견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진정한 변화는 단순한 외면적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 성장과 자아 발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피그말리온은 여성의 자립과 주체성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일라이자는 히긴스 교수의 도움을 받아 변화하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고 행복을 찾아갑니다. 쇼는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여성의 자립과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피그말리온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받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어와 계급, 사회적 편견, 여성의 자립, 교육의 중요성 등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피그말리온은 단순한 희곡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문제점을 탐구하는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6,0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을 광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제정신으로 죽을 성필원, 여기 잠들다.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카보는 세속의 모든 일에 런더리가 난까닭에 예술마을 헤이르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어느 비바람 몫이 쉬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인으로 갔다. 그의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평했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 했다.